여름철 낮 온도 35도, 습도 80%, 단 10분 만에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더위 속에서 여러분의 몸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작은 신호 하나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진료해온 박상덕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특히 7월과 8월은 매년 수백 명이 열사병과 탈수로 응급실을 찾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이 갑자기 오는 줄 아시지만 사실은 몸이 이미 여러 번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단 10분이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여름철 탈수와 열사병의 진짜 위험 신호, 그리고 그에 대한 정확한 예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낮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기운이 하나도 없고 몸이 뜨겁고 어지러워서 누워버린 적. 목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던 기억. 이게 바로 여름철 몸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탈수와 열사병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져 더 취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땀이 적게 나고 갈증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에 더 빨리 노출됩니다. 물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지만 탈수는 단순히 물 부족이 아닙니다.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가는 상태로 단순한 수분 보충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맹물 대신 미지근한 전해질 음료가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체온이 급격히 오르며 발생하는 열사병은 뇌 손상이나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어 응급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탈수와 열사병이 더욱 위험합니다. 이 신호가 왔다면 이미 위험선을 넘으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열사병의 초기 증상을 피로, 스트레스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히 더위에 지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몸속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를 만졌을 때 뜨겁고 건조한데 이상하게 땀이 멈췄다면 이미 열사병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땀이 멈췄다는 건 몸이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갑자기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러움이 오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마셔야 합니다. 심장의 과부하를 몸이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갑작스러운 다리 경련이나 복통이 찾아온다면 몸속 염분과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간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배탈이 아니라 열탈진의 증상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주변 사람의 말이 잘 들리지 않거나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억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소변색이 진해지고 양이 줄었다면 탈수가 진행 중이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소변이 맑고 투명해야 정상입니다. 일곱 번째, 피부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수분 부족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특히 혼자 있는 어르신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집 안에서도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실내 열사병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 없이 지내는 독거 어르신들은 취약하므로 이웃의 관심과 지역 사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정해진 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을 정해진 시간에 나눠 마시고 갈증을 느끼기 전에 먼저 드셔야 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오전 10시, 점심 후, 오후 3시, 저녁 식사 후, 자기 전으로 나누어 보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외출 전 체온 조절이 가능한 옷차림을 하셔야 합니다. 밝은 색,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 옷, 책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는 기본입니다. 목에 물을 적신 수건을 두르는 것도 체온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실내 온도 조절입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활용하되 온도차가 너무 크지 않게 주의하세요. 실내 온도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26도에서 28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며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온도와 습도 범위는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땀의 증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체온 조절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환경입니다. 선풍기는 창문 쪽으로 바람을 내보내는 식으로 사용하시면 환기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전해질 보충을 위한 음식 섭취입니다. 오이, 수박, 토마토, 바나나, 두유 등은 천연 전해질이 풍부하여 여름철에 특히 좋습니다. 시원한 냉수보다 미지근한 보리차, 이온 음료가 체내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된장국이나 김칫국처럼 짭조름한 국물도 전해질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외출을 삼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0분마다 그늘에서 휴식하시고 수분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외출을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5시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매일 체온을 측정하고 몸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열이 평소보다 높다면 야외 활동을 피하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며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건강일지를 작성해 두면 변화 감지에 유리합니다. 일곱 번째, 가족이나 지인과 하루에 한 번 이상 전화로 안부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최근 78세 이정남 어르신은 마당에서 15분간 작업 후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체온은 40도를 넘었고 혼수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와 수액치료로 회복했지만 의료진은 단 10분만 늦었어도 뇌 손상이 왔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82세 박정숙 할머니가 식사 후 정원 정리를 하다 어지러움을 느껴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큰 탈 없이 회복하셨지만 마당에 물 한 잔도 없이 있었던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은 단지 탈수와 열사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부족, 소화장애, 혈압의 급격한 변화, 심지어 우울감까지도 고온다습한 날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낮 동안 실내에만 머무르며 운동량이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아침 일찍 또는 해가 진 저녁 무렵에 가볍게 10분 정도 걷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내에서는 제자리 걷기나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매일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음식도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국물이나 소화에 도움이 되는 식사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찬 음식은 오히려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고령층의 경우 약 복용 시에도 여름철에는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체내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므로 주치의와 상담 후 복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역시 땀 배출과 관련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름철에 발생하는 탈수와 열사병은 정말 빠르게 진행됩니다. 단 10분 사이에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고 땀이 갑자기 식으며 정신이 혼미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더위가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세 번째, 갈증을 느낀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 규칙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만 마셔서는 부족합니다. 전해질을 함께 보충해줘야 체내 균형이 유지됩니다. 네 번째, 실내외 온도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유지하고 여름철 옷차림도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도 가능한 위에 부담이 적고 수분과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 연세가 많아질수록 몸의 반응이 느려지고 증상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본인의 상태를 놓치기 쉬우니 주변 가족과 이웃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하루에 한 번은 체온을 체크하고 지인이나 가족과 안부를 주고받는 것도 예방의 방법입니다. 몸 상태를 점검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무더운 여름이라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충분히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일수록 나 자신을 먼저 챙기고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겼던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 속의 작은 변화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공유도 해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